예, 오늘은 2020년 9월 18일입니다. 아침 제가 한 8시 반에 몸을 좀 이렇게 다듬고 좀 정제하고 어, 강의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것은 골장 의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앞 시간에서 골장에서 바라본 스트레스와 정신병 무엇인가 이런 이제 내용 중에서 짜증성 스트레스와 이제 노이로제성 스트레스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또 이제 이 골장의학에서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내재적 스트레스와 외재적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겠죠. 외재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바깥에서 나에게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를 이제 말하고요. 제가 이 골장의학을 공부하고 골장의학을 체계를 세워 나가면서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내재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저는 본능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제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이거를 저는 나타날 현능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내재적 스트레스를 다른 말로는 신체적 스트레스, 내 몸의 스트레스죠. 내 신체적 스트레스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요. 반면에 이제 바깥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는 이거는 이제 외재적 스트레스로서 환경적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내재적 스트레스를 아까 이제 이렇게 신체적 스트레스, 몸의 스트레스이니까요. 여기에는 생식적 마음과 이제 생식적인 마음과 감정적인 마음, 이성적인 마음, 추상적인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예, 마음은 인식작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적 의학의 영향이 있겠죠. 사회적 영향이 있겠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행복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신앙적인 마음이라든지 종교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 원인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네 가지가 있네요. 짜증성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성 스트레스, 그 다음 내재적 스트레스와 외재적 스트레스. 그리고 내재적 스트레스는 본능과 관계되고 내 몸과 내 신체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 생식적인 마음, 그 다음에 감정적인 마음, 이성적인 마음, 추상적인 마음, 예, 이런 이제와 관계되는 것이고요. 외부적인 것은 현능적인 것이고요. 환경적인 원인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의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의학으로서의 영향,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행복한 마음, 신앙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 몸 속에서 신경계와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를 한번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앞전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신경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또 말초신경은 내신경과 자율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 틀어버리고 신경계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추신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냐면 기억연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감각적인 것이잖아요.
예, 감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느낌, 짜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시, 생활, 생계라든지 이렇게 내 몸속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몸에 부딪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초신경계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중추신경에는 기억연산 판단과 관계되니까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성적인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성적인 거와 관계되는 것이죠. 기억연산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또 우리가 가상적인, 추상적인, 정신적인 거와도 관계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중추신경계는 이성적인 의학과 그 다음에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일명 이제 정신이라 표현하고, 정신을 또 다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혼과 관계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초신경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감정의학과 생식의학 같은 이런 것들로서 생시, 생활, 생계라든지 기분, 느낌, 짜증이라든지 이런 마음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또 감정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생식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스트레스라는 것이 뭐냐면 신경계와 관계되어서도 전혀 뭐냐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엄마가 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철분이라든지 기타 뭐냐면은 기본적인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이런 것이 부족할 때 그 어머니는 어떤 현상을 가지게 됩니까? 바로 히스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자기가 먹이가 부족하면은 민가에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자, 엄마가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동물이 난폭해지고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몸속에 유기적 화학적 원소인 영양분이 부족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죠. 그 영양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물질이라고 하죠. 그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뇌의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생식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나의 감정적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히스테리라든지 광폭해지는 것은, 난폭해지는 것은 바로 생식, 생계, 생존에 의해서 관계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인식작용에 의해서 나에게 감정적으로 기분, 느낌, 짜증이 좋지 않아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저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에서 말하는
보살이 말하는 중간 사상에서 말하는 중도 사상에서 말하는 자성을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엄마의 히스토리와 그 다음에 그 동물의 뭐냐면은 난폭함을 그게 자기의 자성이란 말이죠. 영양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유기적 화학적 원소가 부족함으로써 나에게 원래의 영양분을 채우고 싶어하는 자성인 것이죠. 본성인 것이죠. 그 본성을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반야신경의 오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유전자를 복제하고 싶어 하는 본능과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나의 유전자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성인 본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거는 언어 도단입니다. 우리는 학문하는 사람입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내고 그것을 설명해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불교의 사성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저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도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기독교 사상 중에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을 분리할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분리할 수 있나요? 분리되어 있다면 그는 별개인 것입니다. 고로 생식적 마음이든 감정적 마음이든 이성적 마음이든 추상적 가상적 마음이든 정신적 마음이든 몸과 마음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은 몸과 마음과 정신은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또 서양 종교에서는 몸과 마음과 정신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그 무엇도 어떤 경우에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인식작용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원화되어 있는 것을 보다 더 설명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그 논 것만 달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장의학에서도 바로 신체적 의학, 사회적 의학, 이성적 의학, 정신적 의학, 즉 영성의 감이, 다른 말로 가상과 추상이라고 누누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숨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의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의학의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과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학의 근거를 대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짜증성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성 스트레스가 있고요, 크게 또 다른 표현으로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내재적 스트레스와 바깥의 영향으로부터 일어나는 외재적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사회적 의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몸과 관련된 신체적 의학이 나와야만이 내 몸속을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식적인 마음, 감정적인 마음, 이성적인 마음, 추상적인 마음. 그래서 이런 기준 위에서 우리가 다른 학문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고 우리 몸도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성불교의 최고의 권위자인 용수보살님이 공이란 이론을 중간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해냈죠. 그 중간의 법칙을 설명해낸 것이 어디 적어놨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변하고 그 변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고정 불변한 것이 없다. 고로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대성불교 공사상의 핵심적인 사상이고 불교 사상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사상을 막연하게 우리는 명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학문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빌공, 공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는 수틀라타야. 우리말로 수 틀렸다는 말입니다. 수가 틀렸다. 수라는 것이 뭡니까? 목숨 숫자잖아요. 수, 목숨 수. 생명이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옆집의 아저씨가 지금 현재 노환으로 이제 내일 모레 오락가락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옆집에 가서 아버지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돌아와서 엄마가 묻습니다. 그 옆집에 누구누구 어떻느냐고.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죠. 이제 그 사람은 수 틀렸다. 즉 생명이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것뿐인가요? 이야, 달이 차더라. 산스크리트로 차드라가 뭐냐면 달이지 않습니까? 달월. 우리 차드라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산스크리트로 찰나마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 구례 화엄사에 아주 뭐냐면은 큰 화강암에 일체유심조라고 제가 적혀 있는 걸 예전에 봤는데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던 무자성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공사상에서 용수보살이 말하는 연기법은 무자성이고 무자성이 공이다. 이런 말은 용수보살답지 않는 말이고요. 그리고 대승불교답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기라는 것이 뭡니까? 연기법이라는 것이 우주 만물은 모두 다 물질로 깔아놨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연기.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체로서의 연관이 있고요. 생명이 아닌 물질은 물질로서의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두는 자기의 자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게 되면 시체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서 물과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나이가 드는 할아버지 할머니라 하더라도 모이면은 야 그때 우리 젊었을 때 이팔청춘 낭낭 18세가 좋았다고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말씀합니다.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다, 산스크리트로 VIA, 비아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깨닫다는 말입니다. 깨닫는 것이 붓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깨닫다는 말도 우리가 깨치는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요즘 트로트 많이 노는데 꺾기가 뭡니까? 꺾기가 간드러진다, 그죠? 간드러진다. 아, 그 노래 간드러진다가 맞죠? 뭐가 꺾입니까? 그 간드러지다가 뭐냐면은 간다라 미술이 된 거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로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